1943년 7월 26일 미국 LA에는 1km 앞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심한 스모그가 나타났는데요. 세상이 어찌나 뿌옇게 보였는지 시민들은 당시 한창 진행 중이던 제2차 세계대전의 상대국인 일본이 간밤에 폭탄이라도 터뜨린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 스모그는 처음 나타난 후 해마다 기승을 부리며 LA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가축 및 농산물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1979년 조사에 따르면 시민의 83%가 스모그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고 1984년에는 LA 근처 대기오염이 심한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지역에서 자란 어린이들을 검사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 자란 어린이들보다 폐 기능이 10에서 15%까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대기관리센터는 스모그가 처음 발생한 날을 일본군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공격한 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스모그. LA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LA 당국은 처음에는 문제의 원인이 널리 알려진 영국 런던의 스모그와 동일하게 공장의 매연일 것으로 보고 지역에 있던 합성 고무의 재료를 만드는 공장을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공장에 일시 폐쇄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발전소, 정유소, 제철소의 배출가스도 규제했죠.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대기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애꿎은 공장만 일시적 운영 중단으로 인해 무려 150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말았죠. 결국 당국이 고용한 전문가와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이 나서게 됐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적용해 스모그의 진짜 원인을 밝혀내게 됩니다. 바로 R&D, 연구개발 방식을 사회문제 해결에 도입하게 된 것이죠. 연구 결과 LA 스모그를 형성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이고 그 외에도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여 광화학 스모그로 변해가는 과정이 밝혀졌습니다. 런던 스모그와는 원인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자동차, 철도, 농기계, 건설기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과정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사용하는 살충제, 스프레이, 페인트 등의 소비재, 심지어 농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비료와 가축의 배설물까지도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오염물질 속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이 LA의 높은 기온 그리고 풍부한 햇빛과 반응해 광화학 스모그로 변하면서 더 큰 피해를 일으켰던 것이죠. 광화학 스모그 속에 많이 들어있는 오존은 성층권에 있을 경우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피부나 점막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할 경우 각종 호흡기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장기 노출 시 암 발생 및 조기 사망 확률도 높아집니다. 과학적 접근은 LA의 지형이 스모그 현상을 심화시킨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서쪽으로 태평양과 접한 분지 지형인 LA는 평균 풍속이 매우 느리고 바람이 거의 없는 날도 많습니다. 또 북태평양 동부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여름과 가을에 자주 만들어지는 공기 역전층은 공기 순환을 느리게 하거나 멈추게 만들기도 하죠. 이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이 LA 지역에 정체되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낸 이후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계속됐습니다. 그 출발은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 즉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조직들과 지원 법규가 만들어졌습니다. 1955년 LA 대기오염 통제국을 시작으로 1959년 캘리포니아 자동차 오염통제위원회, 1960년 자동차 오염 방지법, 1963년 자동차 배기가스 제어장치 규제, 1965년 남부 캘리포니아 도시연합, 1967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1976년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국 등이 만들어졌는데 모두 과학기술적 접근을 통해 문제의 원인 규명과 정보 조사 그리고 해결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적 근거 기반의 법과 제도 생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원인들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비율, 피해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과정, 사회계층이나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피해 정도 등 다각도에서 더 자세한 연구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밝혀진 명확한 연구 결과는 관련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세탁소나 농업지역, 항만지역, 도로 근처 등 장소나 환경에 따라 주된 오염 원인과 오염 과정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고 오염에 특히 취약한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법안을 만들 수 있었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의 폐 기능이 다른 지역보다 낮고 천식 진단 확률이 높으며 성인기까지 영구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어요. 이를 기반으로 주 대기질 기준이 아동을 기준으로 수정됐고 학교 버스의 엔진 교체, 학교의 위치 제한 및 대기질 관리 대책 등이 마련됐는데 이후 동일 지역 학생들의 폐 기능이 호전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세탁소 유독 용매 사용을 제한하는 드라이 클리닝 프로그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동차 오염 방지법과 주기별 배기가스 검사 프로그램, 항만 지역의 오염 원인 규명과 청정 대기 행동 계획 등 다양한 대책도 모두 과학적 연구 결과와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지고 시행됐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회가 소통하고 문제 해결 방향에 공감함으로써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가는 걸 촉진시켰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대기오염의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시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서서 실천하도록 만드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죠. 과거 시민들이 추측으로만 알 수 있었던 대기 상태를 현재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야외 활동 계획을 변경하는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LA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한 성과를 단기간에 내려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은 선순환을 일으켜 대기오염을 근본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국이 정책과 법안, 규제를 만들고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외부에 알리면 기업에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죠. 호흡기와 피부 건강 관리를 위한 제품, 당시 산업용으로만 존재하던 공기청정기를 가정용 혹은 개인용으로 작고 저렴하게 개발한 제품, 저렴하고 설치하는 데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오염 측정 센서 등이 개발되고 출시됐습니다.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LA시가 속한 캘리포니아주의 환경단체들은 직접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노숙인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고 캠페인을 통해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거나 정부에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통해 LA시의 푸른 하늘을 되찾고 오염 피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현재 LA의 공기는 훨씬 좋아져 발생한 오존의 농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높았던 날이 1977년 184일에서 2016년 2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스모그가 발생한 지 7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이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문제의 원인 규명과 해결 수단 마련, 그리고 사회가 함께하는 노력이 더해져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과 그 방법론은 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 행동을 촉구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죠. LA시의 대기오염 극복 사례는 매해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의미하는 바가 큰 좋은 사례인데요. LA의 사례가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크게 7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해결책을 시행하면 일시 폐쇄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공장의 사례와 같이 문제 해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86년에 시작되어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대기독성 물질과 암 발병률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프로젝트. 1992년부터 13년간 진행된 대기오염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 연구 등 장기 프로젝트는 깊고 방대한 정보를 알게 해주며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과학기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일을 촉진하려면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가 미국 최초로 무공해 자동차 의무 판매 비중을 제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에 따라 기업들은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빠르게 끌어올렸고 현재 캘리포니아 내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은 미국 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하네요.
넷째,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 도입하면 사회 문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LA시의 사례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와 지키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시민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시민의 정책 참여를 유도한 것도 시민들의 협조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여섯째, 정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회 문제는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기관과 인접한 지역들이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수준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키스텝에서는 이렇게 LA의 사례처럼 해외의 좋은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분석 틀을 구성하고 연구했는데요. 이 분석 틀은 문제 발생 단계와 사회 문제 해결 시스템 구성 요소를 결합시켜 3곱하기7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축은 문제의 원인, 진행 및 전개, 결과 및 영향이라는 세 단계로 체계화하여 구성하고, 세로축은 정보 제공, 제품 및 서비스, 제도와 정책, 전담 조직, 프로세스, 시민사회의 참여, 사회정책 연계 등의 7개 유형으로 구성했죠. 분석 틀을 사용하면 특정 사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분석한 뒤 국내에 도입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키스텝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이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전반에 걸쳐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1년에 발간된 과학기술은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LA 스모그를 해결한 시스템 혁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